진통이 싹 사라지고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맞아. 이런 건 다시 안 해. 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라이브 테스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샤인킴 선생님이랑 같이 이 선생님께서도 첫째 때 자연주의 출산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첫째 자연주의 출산을 했고, 또 마침 저희가 둘째를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거든요. 만나 뵙고 싶다고. 저희 선생님 저희 채널에 소개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전산후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킴입니다. 저는 샤인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둘째 임신 26주차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임신 중입니다. 우리 또 같이 자연주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또 많거든요. 들을 얘기도 많고. 그래서 서로에게 Q&A 5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분만이랑 뭐가 다른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샤인킴님이 생각하는 자연주의 출산이란 어떤 것 같은지 궁금했어요. 저는 좀 첫째 낳기 전이랑 후랑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져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자연주의 출산이란 산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아니면 자연주의 출산을 생각했지만 또 뭐 상황이 안 돼서 제왕절개를 응급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자연주의 출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연주의 출산은 의료진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모와 아기를 위주로 돌아가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좀 인권을 생각하는 출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그 선택지를 잘 몰라요. 일단 선택은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이렇게만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를. 일단 자연분만,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자연분만은 촉진제와 무통을 사용을 해서 산모의 편의와 의료진의 편의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아기를 많이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지도 있지만 자연주의 출산은 어떤 건지, 어떻게 내 주변에는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뭐에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모든 산모님들이 그 선택지를 알고는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선택지라는 거죠. 아기를 낳기 전에는 회원부절개 안 하고 뭐 간장도 안 하고 무통도 안 맞고 그렇게 그냥 생으로 낳는 게 자연주의 출산이야 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내가 무통을 맞든 안 맞든 제왕절개를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무조건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주체성에 따라서 자연주의 출산이나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고 하다가 응급제왕을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주의 출산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선택지를 내가 알았고 출산하기까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이와 교감하고 이랬던 게 다 그 자연주의 출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대부분 자연주의 출산은 황홀한 출산이다 라는 말이 많아요. 황홀한 출산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첫째 자연주의 출산을 했을 때 그런 황홀한 출산을 경험을 했는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황홀한 출산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의 자아가 있대요. 하나는 경험하는 자아예요. 경험하는 자아는 그냥 사실 그대로를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23시간을 진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진통을 느낀 시점부터 응애하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총 2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자아는 그 23시간에
뭐 잠 1초도 못 자고요. 그쵸. 1초도 못 자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먹고 막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그 진통을 다 경험했던 그 경험하는 자는 그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경험하는 자에게는 황홀한 출산이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하는 자가 있는 반면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자는 그 경험을 재해석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기억하고 싶도록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자는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가 내 배 위에 올려지고 모유 수유를 먼저 한 후에 이제 미역국이 도착했을 때 남편이 캥거루 케어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캥거루 케어를 하고 모든 의료진들이 나가고 그 가족 출산 자연주의 출산센터에 우리만 남았어. 셋만 남았어. 아, 그때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쵸. 셋만 남아있고 아기는 아빠 품에서 너무 새근새근 잘 자고 저는 언제 23시간 진통했나는 듯이 열심히 맞아. 밥 먹으면서 이게 약간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출산하고 나니까 정말 진통이 싹 사라지고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아기를 낳은 거야? 내가 해냈네. 약간 그리고 막 내가 해냈다는 그것 때문에 더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남편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이도 편안해 보이고 저도 정말 편안했었기 때문에 그 한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그 힘들었던 진통 시간을 다 보상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네네네. 출산이 어땠냐 하면 정말 황홀하고 좋았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다들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정말 그쵸. 무통과 촉진제 없이 이게 가능한지 맞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맞아요. 정말 견딜 수 있는지 사람마다 경험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쌤 같은 경우는 저희 방금 콩국수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첫째지만 되게 빨리 순산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병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저는 4시간 병원에 밤새 진통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도 거의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로 진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 진통의 시간도 다르고 고통의 뭐 정도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근데 황홀한 출산을 하고 나서의 그 황홀함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맞아요. 진짜 내가 제일 잘했고 내가 제일 완벽하게 막 했고 그게 뭐 꼭 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막 그냥 불완전한데도 그게 그냥 완벽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되게 고마움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보통 자연분만 병원에서 하는 자연분만 하면 막 진통하면서 막 남편이 미워 보이고 막 이런 쥐어뜯고 막 그런 호러 스토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 진통하고 있고 이러면 정말 남편 보기 되게 짜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자연주의 출산하면서 같이 교육을 듣잖아요. 같이 교육을 들으면서 남편도 충분히 임신과 출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대신 못 아파져서 막 미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마저도 너무 안쓰럽고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내가 출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했다. 맞아, 우리가 해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전우애가 느껴졌어요. 맞아요. 전우애.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전우애라는 표현이. 그리고 육아에 바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자동시를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유 수유만 거의 집중해서 하고 남편이 막 정말 처음 만져보는 신생아인데 자기도 인생 처음인데 유튜브 찾아보고 자기가 기저귀 갈고 뭐 속삭이 싸고 이런 걸 다 배워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 이제 같이 참여를 하니까 육아도 빨리 뛰어들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황홀하고 좋아서 둘째도 자연주의 출산을 할 건데 출산 직후에 아직 그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냥 낳고 너무 힘들었을 때는 이런 건 다시 안 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생각했는데 그 끝에 황홀함을 다 이제 패키지로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 진통을 미화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나 둘째도 이렇게 할 거야. 이어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이
가정 출산을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 했어요, 둘째는. 네. 근데 사실 가정 출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나만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수 없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가 또 심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 출산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와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가족들의 반응도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는 자연주의 출산을 하되 이제 전 첫째는 자연주의 출산 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로 자연주의 출산센터 앞에 수술실도 있고 모든 응급 상황에 다 대비할 수 있게 신생아 집중 치료실도 있고 그런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어떻게 출산이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하니까 그때는 그게 편해서 했는데 둘째는 일단 상황이 일단 첫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면 첫째 아이는 병원에 오지 못하고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상 제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지만 저랑 남편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맡기 아무래도 내 눈앞에 아니라서. 안 보이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내 아이가. 맞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 첫째가 사회성도 좋고 잘 적응하고 하지만 그냥 저희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도 일단 첫째가 가장 많이 걸렸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병원이 사실 가장 위험하고 맞아요.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제약이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첫째 때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병원 다니고 그리고 뭐 남편도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리고 면회도 누구나 올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주 가는 그 비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셰프님이 여자분이신데 아이를 2명을 출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친구도 지금 막 출산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남편도 병원에 면회를 못 오고 그러니까요. 요즘 출산할 진짜,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마스크 끼고 그런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뭐 조리원이나 이럴 때 남편도 못 온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첫째 아이도 병원에 못 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 보이고 안타까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아이 둘을 가정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마산에 있는 어떤 조산원에 있는 조산사 선생님께서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출산을 도와주셨는데 너무 첫째, 둘째 다 같은 분이 해주셨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마산에 있는 조산원에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볼 생각인데 일단은 조산사님들도 병원에서 하는 진료나 그런 검사들은 다 하고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30주까지는 그래서 병원에 그냥 가는 병원에 거죠. 가서 그런 결과지 같은 거를 네. 공유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죠. 조산원에 빨리 가봤자 의미가- 결정 나는 게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검사 받고 하고 있고 뭐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면 저는 그 조산사님을 계약을 해서 저희 집에서 이 거실에서 여기서 출산을 이 소파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편한 대로.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일단 첫째가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한 것 같고 그래서 남편도 그 얘기에 그냥 바로 흔쾌히 수긍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던 게 아직 말을 안 했어요. 이거 영상 이제 올라가면 영상을 보고 보시는 거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사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봤자 걱정만 맞아요. 걱정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 그쵸. 될 거예요. 괜히 그래서. 그걸 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신경이 쓰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 출산하고 나서 집으로 바로 오시면 돼요. 병원 아니냐고 어디 병원이냐고 집으로 왜 오시면 집에 됩니다. 있냐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하고만 잘 상의가 되면 되지 양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굳이 할 필요는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주체는 엄마와 아기고 엄마와 아기고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고민하고 계시고 가족들의 반대가 두려우시다면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은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의 뭐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겪으신 게 혹시 있는지. 저는 그 아기를 막 이제 힘주기를 1시간 반을 했어요. 저 힘주기 한 3번 하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운동도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는 맞아요. 운동이 이제 순산에 되게 그 스피드한 순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았고 그 23시간의 진통과 1시간 반의 힘주기를 하면서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의 체력은 운동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께서 해운부절개 조금만 밑으로 3cm 정도만 하면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동안 힘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약간 멘탈이 너무 탈진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라고 그냥 해운부절개 하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운부절개를 결국 했어요. 근데 해운부절개를 저는 이제 뭐 자연적인 열상을 안 겪어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해운부절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해운부절개를 하고 꼬매고 했는데 돈업방석이 없으면 앉기가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이거 금방 회복되는 사람도 있는데 막 덧나는 사람도 있고 피부 예민한 그쵸.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조리원에 있을 때도 항상 돈업방석 위에 앉아서 수유를 했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소변 누울 때 막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는 최대한 해운부절개를 안 하는 게 그게 원하는 바이긴 한데 자연적인 열상이 좀 덜 아프고 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은혜쌤은 해운부절개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네. 어땠어요? 저는 원래부터 제가 조금 가진 속 골반 자체도 사실 좀 넓기도 했었고 예, 그런 조건이 조금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출산이라는 게 이 사람이 했을 때랑 내가 했을 때랑 또 방향이 다르니까 뭔가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해운부절개를 하지 않고 아기가 나올 때 이제 조금은 찢어는 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몇 담 이렇게 꼬매는 정도였는데 전혀 뭐 그런 불편함도 없었고 돈업방석 필요 네, 없었어요? 돈업방석도 저는 필요 없었고 그러면 진짜 안 불편했단 말이야. 돈업방석을 미리 이제 당연히 필요할 줄 알고 미리 사놨는데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경험치가 제가 만약에 자연적인 열상을 겪었는데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둘의 스토리를 비교한 결과 결과 자연적인 열상이 조금 더 해운부절개에 비해서는 회복이나 그런 게 빠르고 불편함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부절개를 되게 이제 하기 싫었기 때문에 회원부 마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막달을 하신 거네요. 그쵸. 네, 37주 이후부터는 회원부 이제 마사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이제 호흡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회원부 마사지를 할 때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그 꽉 잡고 있는 그 근육이 최대한 이완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채널을 거의 임산부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임산부들을 위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아기를 믿고 또 자신을 믿으세요. 되게 많은 임산부님들이 특히 첫째 임신하신 분들은 불안함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고 이거 지금 몇 주인데 이 운동 해도 돼요?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좀 안심되고 싶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기를 사랑하시잖아요. 아기를 사랑하는 만큼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생명이 잉태가 돼서 뱃속에서 자라고 이런 게 엄청난 생명력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도 자연주의 출산을 해서 봤지만 아무런 뭐 약물의 개입 없이도 아이가 산도를 빠져서 자기가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정말 놀랍고 진짜 신비하고 맞아요. 이 조그만 애가 뭘 한다고 진짜 얘가 뭘 한다고 이걸 해냈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저도 그 출산을 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빠져나온 건 얘인 거예요. 저는 도와줄 뿐이었지.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했는데 그래서 육아를 할 때도 그 태도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믿게 되고 아이를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믿고 또 자신을 내가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와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막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도 불안하고 맞아요, 걱정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불안과 걱정 속에 휩싸이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아니, 제가 카메라가 꺼진 줄도 모르고 신나게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집에 와서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이렇게 꺼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마무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샤인킹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충분히 영상 속에 담긴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선생님께 5가지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또 5가지의 질문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샤인킹 선생님 채널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구독자 이벤트를 한 가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5가지의 이미지가 담긴 스티커고요. 이거를 뭐 산모 수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다이어리에 붙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 방에 이렇게 붙여놓고 자연주의 출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기에도 좋은 이 스티커를 총 4분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설문지 링크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눌러주면 제가 또 다 사연을 읽어보고 여러분께 선물을 4분을 추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라이프 테스트해요.